네, 반갑습니다. 볼트 활용 및 통합 사례를 발표하게 될 하시코프 파트너 솔루션즈 엔지니어 용옥입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볼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활용 사례,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화된 접근 제어에 대한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볼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거나 또는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볼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볼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시크릿 관리 표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볼트는 보안에 대한 생명주기 관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시크릿 변경에 대한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처음 출시돼서 약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유수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뿐만 아니라 US 상위 20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를 이야기할 때 시크릿이라고 하는 용어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크릿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된 리소스 또는 민감한 정보의 잠금을 해제하는 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아마 패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 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나 또는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크리덴셜 접근키, 또는 SSH 키나 PKI 인증서, 이외에도 안보 코어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도 저희는 시크릿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크릿을 관리할 때 과연 어떠한 항목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시크릿을 사용하는가인데요. 시크릿을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좀 선호하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또 애플리케이션이 선호하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증을 받아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타나 LDAP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시거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사물 인증이나 OIDC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그럼 인증받은 이후에 어떤 시크릿들을 내가 사용할 것인지 대상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키 또는 서버에 대한 접근 키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크리덴셜들이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발급된 시크릿에 대한 TTL, 즉 얼마 동안 이 시크릿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시크릿을 발급했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1년이나 10년 동안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보안상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TTL을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크릿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즉 시크릿을 발급하고 갱신하고 괴치하고 표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볼트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자동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이 시크릿을 관리할 수 있을까인데요. 이런 시크릿에 대한 활용 방안을 주요 활용 사례,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시크릿에 대한 활용 사례에 앞서 보안의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된 시크릿에 대한 보안 사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작년이죠.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내부 개발자가 실수로 깃허브의 퍼블릭 저장소에 애저의 사스터 코드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의해서 3만여 개의 내부 대화가 유출되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는 오픈 AI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버나 옥타,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도 깃허브 토큰이나 이런 크레덴셜에 대한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요. 문제는 이러한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만약에 과도한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유출된 크리덴셜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크리덴셜을 관리하실 때 반드시 최소 권한의 원칙이나 최소 시간의 원칙을 기반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실제 깃 가디언의 발표 자료, 보고 자료를 보시면 작년 한 해 2023년 동안 깃허브에서 1280만 건의 시크릿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시크릿 노출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전년 대비 28% 증가된 수치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크릿 유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구글의 API 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리덴셜,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크리덴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코딩된 시크릿이나 크리덴셜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CWE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CWE 259 그리고 798에서는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또는 하드코딩된 크리덴셜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크릿 코드는 이런 GitHub이나 길렛 같은 저장소에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소스 코드 내부나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도 OWASP에서 정의한 탑10 CI/CD 시큐리티 리스크에서도 부적절한 인증, 접근 관리, 그리고 불충분한 크리덴셜 보안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드코딩 되어 있는 시크릿이나 크리덴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소스 코드에 어떠한 하드코딩 되어 있는 민감 정보가 있으시거나 또는 프로퍼티스 구성 파일에 이런 민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당연히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여나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트를 통해서 외부 분리 보관하시더라도 고정적인 시크릿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교체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동적인 형태로 시크릿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볼트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상에서의 시크릿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파이썬이나 C#, 또 고어나 아니면 루비, 또는 자바, 스프링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자바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바 그리고 스프링에 대한 샘플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혹여나 스프링 볼트를 쓰시거나 또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컨피그 서버에 볼트를 백엔드로 사용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볼트와 연결하셔서 이런 시크릿들을 외부로 분리하실 수가 있고요. 혹여나 나는 조금 더 동적인 환경에서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이런 시크릿을 다이나믹하게 관리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프링 클라우드 볼트를 활용하시면 실제 시크릿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크릿의 TTL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동적으로 갱신하고 교체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파일을 동적 리로드를 하셔서 실제 운영에 대한 자동화까지 효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고 있고요. 또한 자체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플랫폼 레벨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령 젠킨스나 GitHub 액션이나 아르고 CD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빌드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자바를 빌드한다거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때 하드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로 치환을 하시고 실제 빌드 단계에서 볼트로부터 민감 정보들을 이제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젠킨스 파일이나 GitHub 액션에 있는 CI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배포 단계에서 내가 쿠버네티스의 아르고 CD를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르고 CD에 볼트 플러그인을 쓰시면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배포 단계에서 만약 내가 원격지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빌드 단계에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빌드 시에 생성된 아티팩트, 즉 자르나 와르 또는 이미지 내에도 이런 민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역시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배포 단계에서 시크릿을 렌더링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VM이나 원격지에 접속해서 배포를 하실 경우에는 SSH 프로토콜 기반으로 접속하시고 또는 쿠버네티스에 배포하실 때는 쿠버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배포를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 역시도 볼트는 다양한 엔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내가 SSH 프로토콜을 통해서 와르나 자르를 배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SSH OTP 기능이나 CA키를 통해서 임시 자격증을 통해서 보안성을 좀 더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혹여나 내가 쿠버네티스에 이런 애플리케이션 배포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쿠베 컨피그 파일이 필요할 건데요. 그 쿠베 컨피그 내에 들어가는 토큰도 볼트의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시면 단기 자격 증명 형태로 특정 클러스터에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을 단기적인 형태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부터 배포 전 단계의 보안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게 앤서블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앤서블은 잘 아시겠지만 구성 관리에 대한 표준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앤서블을 통해서 SSH 기반으로 원격제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구성 자동화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앤서블은 SSH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즉슨 SSH에 대한 프라이빗 키 또는 퍼블릭 키를 사전에 구성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저희가 사용해서 원격제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플레이북 상에서 하드코딩되어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건 역시 보안상 문제가 되실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드린 볼트의 SSH OTP나 C의 인증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주체에 프라이빗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볼트로부터 OTP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사인드 키 방식으로 보안성을 좀 더 강화하시거나 또한 이 OTP 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행하는 위치에 특정 IP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보안상 제약사항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보안성을 좀 더 고도화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플레이북 같은 경우에는 앤서블 컬렉션이나 모듈들을 사용하시면 실제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볼트에서 안전하게 키를 받아서 렌더링한 이후에 배포를 하셔서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이런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또 다이나믹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서버리스 펑션, 서버리스에 대한 컴퓨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수천 개, 수만 개의 이제 람다 펑션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람다 함수 내 이런 민감 정보, 하드코딩된 시크릿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격 표면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 도대체 어느 함수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저희가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람다에서는 람다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볼트랑 연동하셔서 볼트의 인증 방식으로는 AWS 어스 방식을 사용하시고요. 또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조회만 가능한 이런 조회 권한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람다 펑션 설정하실 때 환경 변수 값에 볼트,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볼트에 대한 주소값 그리고 인증 방식 롤 그리고 키밸류에 대한 저장 패스만 지정해 주시면은 실제 람다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볼트를 통해서 민감 정보를 가지고 또 렌더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쿠버네티스 시크릿 관리입니다. 쿠버네티스 초창기에는 굉장히 크고 안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고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대세였는데요. 최근에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중 네임스페이스, 다중 클러스터에 있는 시크릿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시크릿은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국한되어 있는 리소스입니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코프는 볼트 시크릿 오퍼레이터를 지난 연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볼트는 CSI 드라이버 방식이나 사이드카 패턴을 통해서도 기존의 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지만 최근 발표된 볼트 시크릿 오퍼레이터의 또는 사실상 업계 지금 표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시크릿에 대한 이제 관리에 대한 골머리를 앓던 분들도 대부분 VSO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VSO의 가장 큰 특징은 쿠버네티스의 시크릿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볼트 시크릿 오퍼레이터를 구성하시면은 관련 연결되어 있는 시크릿에 대한 부분 관리를 볼트 시크릿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적 시크릿, 단순히 키밸류 저장소뿐만 아니라 동적 시크릿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크리덴셜 기능도 볼트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VSO를 쓰셔서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리덴셜에 대한 로테이션을 볼트 통해서 하시고 혹여나 패스워드가 변경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시크릿에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재기동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VSO는 트리거를 보내주고 롤아웃 디플로이를 실행해 줍니다. 이로써 운영에 대한 완전한 자동화, 또 시크릿의 관리에 대한 완전한 자동화를 여러분들께서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오픈시프트 환경에서는 오픈시프트 오퍼레이터 허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허브에서 쉽고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VCS 저장소에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변수로 치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발 역량이 있으시다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볼트에 직접 연계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팀이나 데브옵스 팀에서 이런 CI/CD 파이프라인 또는 앤서블이나 또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르고 CD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과 연동하셔서 또 플러그인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이런 시크릿 정보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안팀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크릿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시고 거버넌스를 수립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스캐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보안 스캐닝에 대한 레이더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대화된 접근 제어 통합 사례인데요. 볼트를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우리는 이미 접근 제어를 통해서 DB에 대한 또는 서버에 대한 크리덴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접근을 제어하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고, 볼트는 이런 접근 제어에서 사용되는 시크릿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접근 제어에서 미흡한 부분을 볼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대화된 접근 제어 통합에 대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접근 제어 솔루션 업체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고객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파악한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는 DB 서버와 계정 정보를 분리 보관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런 계정 정보들이 실제 접근 제어 솔루션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메타DB라든지 계정 DB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특정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단일 장애 지점으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 것들을 분리 보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 안정성이나 가용성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볼트를 통해서 키를 외부로 분리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인증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기존에는 사람 개인별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외워서 접근자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최근에는 IDP 솔루션과의 통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면은 볼트에서 이미 다양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방식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IDP와 인증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접근 제어를 고도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역할에 대한 분리,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분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패스워드에 대한 주기적 교체와 임시 계정 발급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접근 제어를 통해서 매번 패스워드 바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접근 제어에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겁니다. 실제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접속하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대한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볼트는 그런 엔드포인트에 있는 DB와 또 서버에 대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교체해주는 핵심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접근 제어 솔루션과 저희가 함께 통합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성공적인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포커스 파트너인 인사이트 인포에서는 V샘플, 볼트 시크릿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단연간의 하시코프와의 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시면서 볼트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다양한 시크릿 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 그리고 SSH DB, 키밸류 저장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고객 요구사항들을 적용하다 보니 자체 승인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도 개발하셔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DB 접근 제어 솔루션, 또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이죠. 쿼리파이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도 이번에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 대한 통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션에서 LG U+의 사례에서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고객사에 저희가 납품한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 제어의 고도화에 대한 항목들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네덴드의 하이웨어입니다. 전통적인 접근 제어 시스템에서 사실 하이웨어는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하이웨어 역시 저희에게 기존의 레거시의 강자였던 하이웨어도 클라우드를 대비하면서 볼트와 같은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작년부터 1차 개발, 올해 2차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하이웨어 볼트 매니저라고 하는 신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의 경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접근 제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리면 인사이트 정보의 V샘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대시보드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자는 다양한 접근에 대한 관리나 정책 관리, 그리고 엔진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는 해당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결제를 받고 승인한 이후에 이런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퀄리파이의 사례인데요. 접근 제어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 제어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실제로는 외부 접속하기 위한 크리덴셜 정보들을 볼트를 통해서 외부 분리 보관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볼트가 동적으로 갱신 교체 그리고 발급해주고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퀄리파이 부스나 하시코브 부스에 오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발표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조직에 꼭 돌아가셔서 관리되지 않는 시크릿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드코딩되어 있는 시크릿은 없는지 이런 시크릿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류하시고요. 혹여나 내가 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크릿이 있다면 정적으로, 혹여나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크릿이 있다면 동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안 사고는 사고가 난 이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hift Left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앞선 이규성님 세션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사전에 이런 보안을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적용하셔야 되고, 실제로 하시코프는 HCP 볼트 레이더라고 하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함으로써 관리되지 않는 시크릿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다양한 시크릿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번호 PII 또는 비포괄적 언어에 대한 검색 유형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Git 환경에 GitHub이나 GitLab, 비트버켓 또는 지라 컴플런스 슬랙, 도커 이미지, S3 파라미터 스토어 이외에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단위로 이런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이런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 실제로 스캐닝한 이후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 분석 결과 어떤 레벨의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볼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분리보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